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영만주 이 시간 초대 손님 나오셨습니다. 홍익대에서 영상 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8월 둘째 주.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죠. 니콜라스 케이지가 오랜만에 또 주연으로 참여한 영화가 있어서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피그라는 제목의 영화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케이지 이 배우는 참 신비로운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화를 찍다가 망작을 찍기도 맞아요. 굉장히 필모그래피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네네. 여전히 사랑받는 맞습니다. 이런 배우라는 것이 네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네. 네. 또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어쩌면은 또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저는 사실은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의 영화 중에는 페이스오프를 좋아하거든요. 예. 거기서 네. 보이는 모습이 정말 좋은데 오늘은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죠. 네. 어떤 영화입니까? 네, 참 노장의 어떤 그 연기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혼자서 거의 쭉 이끌어가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마이클 사노스키 감독인데요. 최근 개봉한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이라는 공포 영화죠. 스릴러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사노스키 감독은 미국 위스콘신주 밀위키 출생으로 밀위키와 예일대에서 공부를 하고 2011년도 러브 오브 더 데드라는 작품으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고요. 또 2012년 TV 시리즈 Fight Night Legacy라는 작품으로 또 TV 연출에도 데뷔를 한 감독입니다. 주연으로 출연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영화가 100번째 출연 영화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좀 뭐 액션 영화나 코미디 영화 이런 데도 많이 출연을 했었지만 좀 말년에 접어들면서 좀 조용한 자연주의적 스타일의 영화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마침 이 영화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100번째 출연 작품으로서 그런 의미 있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에 좀 출연하던 당시에 참 이 영화는 미녀 같은 그리고 시처럼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100번째 니콜라스 케이지 작품 마이클 사노스키 감독의 피그 소개합니다. 제가 줄거리 갈무리 해왔거든요. 소개할게요. 영화의 주인공은 깊은 산속에서 트러플, 송로버섯을 채취하며 홀로 살아갑니다. 그의 일상은 뛰어난 후각으로 버섯 채취를 돕는 반려돼지와 함께 버섯을 따 신선한 그 버섯으로 요리를 만들어 먹는 일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체 모를 공격자들의 습격으로 돼지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반려돼지를 찾아 15년 전에 떠나온 도시 포틀랜드로 향하고 한때 뛰어난 요리사로 사랑받으며 만났던 과거의 인물들을 찾아가 지난 인생을 반추하게 되는데 그는 돼지를 되찾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뛰어난 영상미와 음악, 연기를 통해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전하는 영화 피그였습니다. 네, 오늘은 피그 영화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 배경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영화이기도 하고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네,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멋진 자연 풍광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세련된 도시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영화의 중요한 공간적 배경이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그 일대이고 촬영도 이제 오리건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포틀랜드라는 도시는 워싱턴, 시애틀과 더불어서 태평양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국의 도시인데요. 네.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또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인데 맞아요.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미국 최고의 최근에는 푸드시티라고 불릴 만큼 아주 맛있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래는 이 좀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로서 이 대도시에 있는 어떤 음식들과 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던 그런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셰프들의 도시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이 있군요. 네, 그런 좀 맥락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포틀랜드 특유의 문화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다른 대도시들은 이제 유명한 스타 셰프들을 막 다른 지역에서 막 영입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포틀랜드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고 자기 자신의 지역에서 자신이 하고 싶고 또 되고 싶은 그런 일에 몰두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유지가 되면서도 또 깊은 전문성을 가진 셰프들이 대거 양산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식재료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그런 로컬리티의 문화가 아주 강하게 발달을 해서 건강한 식재료를 더불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관계 속에서 이 선순환을 맺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포틀랜드란 도시가 음식의 도시로 셰프들의 도시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을 소개드립니다. 지역적 배경이 포틀랜드인데 실제로 이 셰프들 이 요리로 굉장히 좀 요즘 주목받는 도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요리들이 조금 굉장히 좀 어려운 요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주 이제 고급스러운 음식들. 그러니까 우리가 파인다이닝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그 이름도 되게 거창하고 그 재료들도 굉장히 좋고 이런 요리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시각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영화에서는 좀 비판을 하고 있긴 하죠. 그래요. 그런 지나치게 좀 과잉 해석된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긴 맞습니다. 한데요. 영화적 해석 한번 만나볼게요. 이 영화 보시고 나서 도대체 왜 이 니콜라스 형이 왜 갑자기 돼지를 찾아다니는 건지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돼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수하러 간다. 존 윅이다. 뭐 이런 얘기. 존 윅의 돼지판이다 이런 얘기 평이 하기도 많죠. 있었고 아니면 이게 레버넌트처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사람 어떤 얘기다. 이야기. 뭐 갖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영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영화가 이제 숲에서 이 반려돼지 브랜디라고 하는 이름의 반려돼지와 함께 은둔 생활을 하던 주인공 로빈이 납치당한 돼지를 찾아서 10수년 만에 다시 도시로 나오게 되면서 벌어진 일을 그리고 있어서 이제 그런 또 이미지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러한 어떤 영화의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두 가지 세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이제 영화의 어떤 주제가 드러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 세계의 충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의 본질과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주인공 로빈의 세계와 그리고 경쟁하고 성공하고 어떤 부유한 삶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런 포틀랜드 음식 사업가들의 세계, 이 두 세계가 충돌을 하면서 발생하는 영화의 주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 누추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로빈의 오두막에 어떤 멋진 스포츠카가 이제 침범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으로 영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로빈과 거래를 하고 있는 푸드 딜러 아미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로빈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사별 후에 도시에서의 모든 명성과 또 거지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들을 모두 뒤로 하고 은둔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의지하던 이 반려돼지 브랜디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불가피하게 도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영화가 아주 느리고 묵직하게 흐르지만 그것이 이제 로빈이 오랜 시간 삶을 대하고 형성해온 모습을 좀 잘 보여주고 있는 형식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로빈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로빈은 우리 삶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허상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영원하고 무한한 시간 위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한 줌 티끌 같은 것인지를 좀 깊이 성찰한 인물이겠습니다. 이러한 이 대조가 잘 드러나는 장면이 과거 로빈이 일하던 식당에서 셰프가 되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후배 셰프이죠. 데릭 핀웨이라는 인물과의 대화에서 잘 드러났는데요. 아주 유명한 식당. 성공 그리고 평판 또 평론가들의 평가에 집착하면서 아주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있는 이 후배 셰프 핀웨이라는 인물에게 과거에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작은 맥주집, 펍이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같은 그런 허상에 매달리지 말고 너의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묵직한 말을 로빈이 이제 건네게 되는 그런 대목에서 영화의 또 어떤 중요한 주제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 또 로빈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죠. 바로 포틀랜드 식산업의 아주 영향력 있는 재력가, 또 아미르의 아버지인 다리우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다리우스라는 인물의 세계와 로빈의 세계가 부딪히면서 영화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전달이 됩니다. 이 다리우스라는 인물은 로빈으로부터 자기가 돼지를 갈취해온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안함도 없이 그것이 도시의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만큼 아주 냉혈한 인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대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 롭은 이 다리우스의 성공의 이면에 감추어진 어떤 깊은 상처와 절망을 간파해내면서 영화의 끝에 이르러서는 뭔가 복수를 하기보다 어떤 폭력을 다시 재생산하기보다 젊은 시절에 이 다리우스라는 인물과 또 그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아주 소중했던 한 끼의 식사, 그 식사를 다시 복귀시키면서 어떤 복수보다도 강력한 복수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이 다리우스는 롭이 정성껏 대접한 음식으로 인해서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처음으로 막 눈물을 보이면서 진실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네. 영화가 이렇게 두 세계가 충돌하는 모습들 속에서 로빈의 세계가 또 우리 현대 사회에 던지는 어떤 충격 그리고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좀 모습들을 성찰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누리지만 묵직한 힘을 가진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그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롭의 세계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영화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롭도 이 이야기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영화의 초반에는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차마 마주하지 못했던 롭이 이제 영화의 끝에서 다시 이제 그 테이프를 재생을 시키면서 끝까지 그 아내가 자신에게 불러준 사랑 노래를 평안한 침묵 속에서 이제 듣는 것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롭의 변화를 통해서 롭도 어쩌면 도시의 사람들을 무조건 자기의 삶에서 배척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으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이 영화의 일련의 어떤 이야기들의 과정을 통해서 이 도시의 어떤 폭력을 마음으로 품고 또 치유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더 온전한 치유를 이 롭 스스로도 경험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주제의식을 이렇게 담고 있다. 네. 네, 해석이시네요. 이런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주인공인 니콜라스 케이지가 네. 뭐 진짜 거구의 몸에 좀 살도 찌운 것 같고요. 네. 배도 좀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분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네. 얼굴도 정말 한 10수년 안 씻으신 것 네. 같은 그런 얼굴로 음. 수염이 길게 자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만큼 이걸 좀 주제의식을 또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배우가 이런 설정을 감독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실제로 제작자로서도 이제 참여가 되어 있고 니콜라스 케이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영화에서 아주 좀 자신의 어떤 생각과 그 마음들을 많이 이제 담아낸 그렇게 참여한 영화인 것 같고 연기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있는데도 그 어떤 10순의 시간이 다 느껴지는 그런 내면의 연기를 너무 잘 만날 수 있는 영화여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좀 이게 상실에 대한 네네. 그런 얘기, 각자 상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가느냐, 혹은 그냥 네. 참으면서 사는지, 아니면 이제 그 요리 한 접시를 먹고 울먹였던 그 주인공처럼 아니면 정말 그냥 어딘가에 묻어두고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지, 이런 각자 상실에 대한 어떤 대하는 태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영화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돼지를 잃어버린 우리 니콜라스 이 형이 얼마나 정말 또 슬퍼합니까? 네. 저도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딱 참 힘들었겠다. 네. 돼지가 이제 목숨을 잃었다, 죽었다라는 이제 사실을 들으면서 영화의 어떤 전체 소리가 다 이렇게 꺼져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그때 감정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게 됐죠. 극적으로. 네. 네. 안타까워요. 돼지를 잃어버린 니콜라스 케이지의 이야기 피그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속에서는 어떤 주님의 영상을 우리가 또 얘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영화가 복수 영화가 아닌가라는 기대로 보시게 되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지점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떤 동일한 방식의 폭력이나 복수를 가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세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세계로서 평화로서 평정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좀 아주 이제 아름답고 새롭게 느껴졌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로비 영화 내내 얻어맞고 또 갈취당하고 분노를 하지만 그렇지만 한 번도 자신의 어떤 얼굴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거나 보복을 감행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반려돼지를 되찾는 일에만 오직 몰두하면서 집중을 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대상들에게 자비, 사랑, 그리고 진실됨의 가치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인물로 나옵니다.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서 자신의 다시 숲속의 오두막으로 돌아와서 그런 어떤 얼굴에 핏자국을 씻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는 우리는 도시의 폭력과 또 자연의 용서라고 하는 이 두 세계가 충돌하는 그 사이에서 느리고 진실된 이 자연의 삶이 이 도시의 욕심과 폭력을 압도하는 것을 좀 지그시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좀 우리의 삶에서도 경쟁, 그리고 평판 이런 것들에 목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순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지그시 성찰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서의 이야기를 대할 때도 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참 비슷한 것을 오늘의 영화를 통해서 좀 겪게 되는데요. 참 조급하고 불안한 우리의 세계 속에서 넉넉하고 진실된 우리 주님의 세계가 침범해 들어올 때 우리는 폭력과 경쟁을 내려놓고 사랑하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도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 영화였습니다. 아우 진짜 니콜라스 케이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잘 살려내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소개한 바 있는 그 영화 옥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옥자가 그 돼지를 찾아 떠나는 맞습니다. 소녀의 얘기잖아요. 이 영화 좀 힌트 얻지 않으셨을까요? 네, 비슷한 구조를 네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옥자는 시골에서 행복하게 사는 돼지고 우리 니콜라스 형의 돼지는 그 트러플 송로버섯을 찾는 돼지로 네네. 이제 설정이 되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그 돼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보면 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찾으러 가잖아요. 같은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네, 할 수 이 있겠습니다. 영화를 좀 보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보면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이 영화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또 받았잖아요. 네, 맞아요. 이 묵직한 그의 연기를 보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 피그 추천하면서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